보시면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죠.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1번 맞아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설치비하고 시운전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뭐 회비,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세금과 공과. 그래서 정답 4번.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애매하신 분들은 실기 먼저 하십시오. 왜냐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론은 찍을 수 있는데 실기 못 찍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하거나 좀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시면 실기 먼저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컨트롤 F로 찾는 거예요. 뭐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 무조건 컨트롤 F로 하세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맞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맞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맞고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 맞아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상계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종류 물어볼 때는 찾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1년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외우세요. 이거 전산회계 1급에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저기 영업이익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공식을 외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를 외우고 계세요. 손익계산서 가면 있어요. 요 순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손익계산서 가시면은 여기 옆에 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든가 외우시든가. 왜냐면 이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식 아느냐 요거 물어보고, 또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거는 거의 똑같으세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종이익 5천.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랑 접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600 빼면은 4,400 나옵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기 차량 유지비랑 접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부금하고 잡손실은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정답은 4,403번.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말장난 문제예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냐, 거기 보시면 사채. 사채 나오면은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사채 발행할 때 액면이자율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액면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근데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국어 시험이에요. 회계 시험이라기보단
내용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장난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채는 상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래서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면 할인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그래서 그 해석 같은 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맞죠? 삼각 나오면 유효이자율법. 그 다음에 6번은 두 군데 밑줄 치세요. 하나는 첫 번째 줄 끝에 총 세 군데구나. 단기 제조 간접비는 120. 그다음 제조 간접비가 120.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재료비가 60이고 노무비가 4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0만 원을 나눠줄 건데 거기 보시면 재료비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150만 원분의 150만 원분의 60만 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필요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120 나누기 150 곱하기 60 하면은 48만 원 나와요. 그러면 60에 40에 48 더하면 148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배부하는 문제 같은 건 원래 잘 내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량. 그래서 우리 외운 것 중에 제공품 수량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기말, 그 다음에 공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기초가 3,000개래요. 착수가 2,300개래요. 공손이 200개래요. 그 다음에 기말이 1,100개래요. 그러면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300에서 1,100이랑 200을 빼세요. 그러면 완성은 4,000개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완성품 수량의 3%가 정상이래요. 그러면 4,000개에 3% 하면 120개는 정상. 그 다음에 지금 분량이 총 200개 났잖아요. 그러면 120개는 정상이니까 80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T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T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마지막에 배부 차이. 그래서 배부 차이 물어보면 항상 제가 이 얘기 할 겁니다. 실제가 기준이다. 그래서 보시면 예정은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10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는 100시간이에요. 그리고 140만원. 근데 제가 아까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실제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럼 실제가 100시간이니까 예정도 100시간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0만원 나와요. 그러면 100만원하고 40만원인데 항상 실제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0만원이 실제보다 작죠? 작다 그래서 무슨 배부요? 과소배부. 정답은 3번.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에다가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9번.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하는 기준 물어보면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련 있는 걸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아무 관련 없는 건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물 감가상각비는 건물 점유 면적 맞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니까 종업원 수 맞고요. 기계 감가상각비니까 기계 점유 면적보다는 기계 같은 경우에 뭐 기계 사용 시간 이런 게 좀 더 맞겠죠. 왜냐면 크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고정. 이거 많이 적었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적어 드릴 건데요. 뭐냐면 원가 행태에 두 가지 있어요. 움직인다 변동, 일정하다 고정.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없어요. 거기 안에는 감소하는 그래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변동비로 구했으면은 1번하고 3번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고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글씨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 드릴 건데,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 계정 과목으로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계정 과목으로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맞추시려면 여기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그 전에 쪽지 시험 봤었는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게 기억나면 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러면은 몇 번만 남냐면 1번만 남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애누리 있고 환입 있고 할인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 그래서 우리 영세율 그러면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환급을 해주는데 조기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며칠 안에 해주냐면 15일 이내. 그 다음에 주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수출.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중과세 방지 목적 맞고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영세율.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거래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왜냐면 국내 거래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영세율 하면 서로 이제 영세율을 해주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매출의 영세예요.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용역.
용역 그러면 헷갈리시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면은 용역이고 물건 사고 팔면은 재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 요거 용역 공급 맞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것도 용역이에요. 왜냐면 용역이라는 거는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닌 거를 용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상업상 또는 과업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래서 거기 2번하고 다른 게 뭐냐면 2번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일만 해준 거잖아요. 근데 4번은 그 물건도 내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재화 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추후에 어쨌든 사고 팔 수 있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사고 파는 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은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거 외우라 그랬었는데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치유되면은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 거 맞고요. 사망하시면 그 2번처럼 사망한 전날로 보는 거예요. 뭐요? 잠시만요. 눌러줬었나? 그래서 사망하면은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사망일의 상황에 따른 게 아니고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나이 판정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만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월일은 안 보고 일반적으로 뭐로 본다 그랬어요? 연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종합소득금액. 그래서 소득에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거를 소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득금액. 그래서 1번 보시면 요거는 빨리 외우십시오. 우리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요거 틀린 이유가 뭐냐면 퇴직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세금 내셔야 돼요. 뭐 수출하니까 세금 안 내고 수입하니까 세금 내고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요거 결손금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확정신고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15년이에요. 얘는 제일 길어요. 그래서 15년 안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해보는 걸 결손금이라고 하죠. 이 결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맞는 거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론 어려워요. 이론에서 10개 이상 맞으면 붙더라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한 7, 8개 맞으면 실기에서 큰 실수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론을 몇 개 만나도 솔직히 중요하긴 합니다.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실무. 문제 1번에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부서. 생산부죠? 그러면 500번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 급금 얼마요? 1000만. 하나카드 되셨죠?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써놨어요. 뭘로 처리해라? 미지 급금. 그거 꼭 맞춰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3일 그래서 3월 3일 보시면 임차보증금에다 밑줄 치세요.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뭐 대단한 팁은 아닌데 시험장 갔는데 거래처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거래처 헷갈릴 때에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임차보증금 1500 동국, 그 다음에 대변에 계약금 줬으니까 선급금, 여기도 동국,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요? 1000. 되셨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 시세 차익. 우리 단기 시세 차익이 유가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인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요거 여러 번 적어드렸었는데 유가증권에는 주식도 있고 사채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발행하거나 지금 문제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할 때에는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그 다음에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요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세요. 어떻게 되냐면 3월 31일 날 천주를 8,000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자기 주식 800. 그 다음에 여기는 5,000원인데 거기 보시면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5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 얼마짜리냐, 총 8천만 그 800만 원이겠죠. 천주에 8,000원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잠시만요. 웬 자기 주식? 죄송합니다. 자기 주식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죠. 제가 잘못 썼어요. 그 다음에 차변에, 차변 말고 대변에 무슨 잠시만요. 취득한 게 아니구나.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나씩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았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800. 그 다음에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1억. 1억이 아니고 1000만원. 그 다음에 8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 받았죠. 네. 그러면은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얼마에 얼마 이익 받죠? 2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저기 뭐냐, 액면가액은 요거 구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뭐 구할 때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근데 요번 문제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9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주식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쉬운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 대변의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이 거기 총 2,000주예요. 그 다음에 5,000원 하시면 1,0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 1,000만원. 근데 요거를 거기 보면 2,000주를 한 주당 얼마에 발행했죠? 7,500원에 발행했죠. 그래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2,000주 곱하기 얼마에 팔았다고요? 7,500원. 그러면 1,500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익 본 거죠. 1,000만원 갖고 1,500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식 발행해서 이익 난 거를 뭐라 그러세요? 주식 발행 초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다음에 10월 31일 보시면 단기 차입금인데 원금 상환하고 이자 줬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대변의 보통예금 1억 3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짧게 빌린 거 뭐죠? 단기 차입금 1억 기업, 그 다음에 이자 비용 30. 되셨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보시면 7월 2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그 다음에 김해세관. 그래서 보시면은 수입 나오면 두 가지예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래서 매입의 수입, 그 다음에 김해, 세관, 역. 원재료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원재료가 아니고 부가세 대급금 3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요? 300.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넣는 거예요. 위에만 좀 보여드리면 뭐 분기야 맨날 똑같으니까. 7월 28일 날 수입의 원재료, 그 다음에 여기는 3,000에 300, 그 다음에 김해 세관. 전자는요, 분계는 혼합 잡고 요 밑에만 완성시키면 돼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 조합캐피탈로부터 영업부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9인승. 그리고 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8인승 이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불공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서 나오면 100% 면세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면세 좋아요. 차변에 리스했죠.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에 답 주셨어요. 무슨 계정으로 하시래요? 임차료. 그래서 결론은 임차료 55만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그러면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과세로 갈 거냐, 불공으로 갈 거냐,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8월 12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냐? 수출. 그래서 수출 나오면 매출의 수출 에이스. 그 다음에 수출 나오면은 두 가지였죠. 수출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 환율하고 재정 환율. 그래서 여기는 뭐가 빨라요? 선적일이 빠르죠.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3,450만원. 그래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왜 또 영어냐. 그 다음에 나중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분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이에요. 그래서 그 4번을 간주 분계라 그래요. 간주 공급 분계. 그래서 이 분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잘 못해요. 왜냐면 좀 이거는 일부 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돼서 안 좋은 분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 그랬죠? 건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의 건별. 그래서 건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냐면 세무물산에 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제품 200. 왜냐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왜냐면 안 팔았으면 타계정 대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0만원에 300만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30만원입니다. 요건 입력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부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부니까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500번대죠. 그래서 500번대 생산부 거래처에다 줬으니까 접대비 230.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입력 보여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넣는 거예요. 등록은 일단 9월 25일 날 건별 제품 요 300에 30. 그 다음에 세무물산 분계는 혼합 잡고 요 밑에는
그냥 이 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붕괴하고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품이고 적요 몇 번이라 그랬어요? 8번.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비 500번대. 그리고 여기 안 바꿨구나. 300이 아니고 200. 그래서 여기도 330이 아니고 얼마예요? 230. 그러니까 밑에는 어떻게 나오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위에는 일단 세금 때문에 300에 30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밑에는 뭐라고 나오든 본인이 말한 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그럼요. 붕괴할 때 뭐라고 적었어요? 네, 거기에 있는 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적은 거랑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붕괴가 맞았으면 맞는 거고,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뜨든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무조건 내가 적은 거랑 똑같이. 되셨죠? 그래서 이 붕괴가 어려워요. 왜냐면 원가하고 시가하고 막 뒤섞이는 붕괴라. 그래서 얘는 이 패턴을 외우지 않는 이상은 쉽게 못 맞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2분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할 게 많다 보니까 요거는 좀 패턴을 외우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 맞추기에는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월 30일 뭐 요거는 무난한 분기죠. 왜냐면 워낙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 해민 전자는 여. 그래서 대변의 제품을 3천에 파셨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300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다 뭐라 그래요? 현수금. 그리고 헷갈리시면 7월 31일 가시면 돼요. 거기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매상 매출금.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못하신 거 마무리하세요. 자,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에서 신고서. 1기니까 4월에서 6월이고요. 등록하신 분은 들어갈 때 예아니오 나오거든요. 예 누르세요. 아니오 누르면은 입력하신 거 안 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 번째 매출 내역. 그래서 매출의 과세랑 매출의 뭐예요? 수출. 항상 요거 적으면서 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에. 왜냐면 저거에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1번에다가 5억에 5천. 그 다음에 수출은 6번이에요.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요? 5천. 일단 요렇게 두 가지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매입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2억 5천이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대요. 그러면 매입과세의 일반으로는 2억 4천에 2,400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으면 뭐죠? 매입의 불공이죠. 그래서 매입 불공의 일반이 1,000에 100.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10번에다가 2억 5천에 2,500을 일단 쳐요. 여기에다가. 왜냐면 둘 다 일반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넣고 그 다음에 불공은 한 번 더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16번 찍고 여기 50번에다가 1000에 얼마요? 100. 그러면 일단 매입 내역 1번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할 겁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여기 38번. 그래서 38번 가셔서 450에 45만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여기 21번에 있어요. 그래서 21번 가서 100. 그 다음에 이거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전자신고 나오면 얼마라고요? 10,000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54번에 있어요. 54번에다가 10,000원. 그러면 끝.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요 정도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는 아주 뭐 복잡하게 낸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나마. 다음에 2번. 요거 이제 나오시고 나올 때 항상 얘 누르세요. 그 다음에 문제 3-2번 저기에다 빗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그리고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10월 15일하고 11월 30일 있으시죠?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분기 한번 적어보세요. 빈 공간에다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거기 10월 15일은 저기에다 빗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카드. 그럼 이거 분기하면은 이렇게 돼요. 매출의 과세, 남산, 부. 대변의 제품 매출 2,500. 그 다음에 세금 250. 이거 입력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분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해서 일부러 분기하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카드로 했으니까 외상이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2,750 법인카드. 아니요. 세금계산서랑 합쳐지면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1순위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랑 같이 나왔는데 카과로 쓰시면은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겹치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랑 계산서가 이겨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계산서랑 세금계산서 나왔어. 아니 그 계산서랑 신용카드 나왔어. 그래 무조건 계산서가 이겨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여기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하고 법인카드. 그러면 누가 이긴다고요? 네, 계산서가 이겨요. 그래서 매출의 면세 해라 부. 그 다음에 제품 매출 70.
그 다음에 카드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70 법인카드. 원래는 카드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분개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겹치면은 카드가 집니다 무조건.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있죠 발행금액 집계표. 그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날짜가 2기 확정이에요. 그러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과세에다가 2,750만원에 여기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2,750 여기에다 한번 더 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위에는 카드 때문에 넣은 거고 요 밑에는 누구 때문에 넣은 거예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면세에다가 700. 그 다음에 계산서에다 얼마요? 700.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연습 한두 번만 하시면 순서는 똑같으니까 이런 거는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갈 때는 항상 얘 누르시고 여기죠. 여기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가셔서 거기 보시면 예정이에요. 그러면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쭉 치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뭐요? 제작. 그 다음에 암호는 1, 2, 3, 4, 1, 2, 3, 4를 아래 위로 두 번. 되셨죠? 근데 이게 교육용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 만드신 분이 제대로 안 만들어놔서 마지막 화면이 안 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가셔서 여기 밑에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기 가시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오늘 며칠이에요? 22일이죠. 그래서 오늘 날짜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서 형식 검증하기 또 암호 치고 여기부터는 클릭하면 여기에 하나가 뜰 거예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전자 파일 제출하기.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작년에는 계속 냈는데 올해는 어쨌든 한 번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낼 때 있고 안 낼 때 있고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나오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은 일단 2점은 받고 시작하니까. 네,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외화예요. 그래서 외화 보시면은요. 7월 4일날 직수출하기로 계약했대요. 그 다음에 7월 31일날 선적했죠. 그 다음에 3만 달러를 회수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래서 얘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뭐가 빠를 때요? 환가일이 빠를 때. 이때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무슨 환율이요? 재정환율.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7월 31일 날은 1190원이었어요. 요건 이해되시죠? 왜냐면 7월 31일 날 선적했으니까.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얼마가 됐죠? 1150원이 됐죠. 그래서 얼마 줄어들었어요? 40원. 그럼 일단 40원만큼 손해보는 거죠. 왜냐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 다음에 원래는 10만 달러였는데 8월 30날 3만 달러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몇 달러 남았죠? 7만 남았죠? 그래서 7만에 대해서만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월 4일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계약한 거니까. 그 다음에 8월 30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린 지금 금액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1190원이 1150원 됐으니까 40원 손해봤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10만 달러였는데 3만 달러 받았으니까 몇 달러만 더 받으면 돼요? 7만 달러. 그래서 40원 손해보고 7만 달러니까 280만 원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외화 관련된 회사들은 외화에 되게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오르는 게 좋은 거고, 줘야 되는 상황일 때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붕괴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280 AAPL. 그 다음에 차변에 이거 자산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은 더 드릴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2번은 거기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보험료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우리 4월 달에 가입한 거예요. 몇 월에 가입한 거예요? 4월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번은 일단은 계산 먼저 할게요. 120만원 곱하기 4월 달에 했으니까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4, 5, 6, 7, 8, 9,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요? 9개월. 그래서 90만원은 올해 거. 그 다음에 30만원은 언제 거요? 내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보험료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보험료 밑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모르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지금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세요. 대변의 보험료, 그 다음에 내년 거 먼저 줬잖아요. 먼저 줬다. 무슨 비용? 환급 비용. 그 다음에 내년 거 얼마 먼저 줬죠? 30만원 먼저 줬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그래도 요거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하시라고요? 12월 31일. 그래서 수동은 항상 12월 31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우리 자동결산에 5가지 있잖아요.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결론은 3번, 4번, 5번 다 뭐예요? 수동이에요. 아니, 수동이 아니고 자동.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자동은 여기죠. 결산 자료 입력으로 와주세요.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12월이죠. 1월에서 12월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대손상각. 또 제가 이거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계산해서 넣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맞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여기 금액이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 있잖아요. 맞죠? 제 거 보면은 제 거 보면은 저 지금 외상 매출금이 안 맞아요. 왜냐면 아까 입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 맞을 때에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거 치고 거기 보시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설정금액 1%. 그래서 1% 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자른 것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150 빵빵빵을 빼면은 요 금액만 해주면 돼요. 1807 884.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나왔을 때는 맞으면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는 맞거든요. 근데 얘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에 대해서는 수기로 계산을 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1%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얼마 나왔지? 1807 884. 그래도 요거 계산 꼭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계산이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이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고 빼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외상 매출금이 69788 470 하고 네. 그다음에 5150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 그치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계산을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럼요. 계산을 해서 금액을 맞춰야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회사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69788 470 여기에 몇 프로요? 1%.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니까. 695784 이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밖에 없죠? 5150밖에 없죠? 이걸 빼야죠. 왜냐면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보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설정한다가 아니에요. 이만큼 있었다 그래서 빼서 요거를 계산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참고로 이거 분계 다 맞으면 저 금액이 맞아요. 695가. 근데 분계가 틀렸으면 저처럼 입력을 안 했거나 분계가 틀렸으면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으면은 수기로 뭐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정답은 이렇게 나오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금액을 치면 되죠. 1807 884. 그 다음에 받으러음하고 단기대여금은 맞아요. 맞으면은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응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그냥 나오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만 요렇게 또 장난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추가 설정이 90만 원이 나오는 게 맞아요? 단기 대여금에? 거기 보세요. 책에. 기말 전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몇 프로라고요? 1% 해보세요. 그러면 9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 맞잖아요. 맞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안 맞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잘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맨날 하던 거는 틀릴 확률이 적어요. 근데 갑자기 막 안 하던 분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그러면 그런 걸 잘 하셔야 이제 틀릴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죠. 결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마지막에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생산부하고 영업부. 이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산부는 지금 1억 5천이 필요한데 얼마밖에 없죠? 1억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예요? 5천. 참고로 3번, 4번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3번은 꼭 1%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부는 2억에 1억. 그래서 얼마요? 1억. 근데 참고로 3번처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때
3번처럼 나오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억날 확률보다는 보긴 본 거 같은데 어떻게 했었지? 라고 생각날 확률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런 유형으로 뭐 잘 나오는 편이 아닌지라.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 퇴직급여 1200. 그래서 퇴직급여 1200 가셔서 일단 몇 번대예요? 500번대죠. 그래서 아까 500번대가 5000. 그래서 5000.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또 있어요. 네, 거기는 몇 번대예요? 800번대죠. 그래서 얼마요? 1억.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액만 틀리지 매번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법인세. 요거 외우십시오. 법인세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일 밑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있죠? 555만 원을 쳐요. 근데 555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거기 있어요. 두 번째 줄에 55만 원에다가 500만 원 있었죠? 그거 더하면은 55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산기에다가 1200을 쳐요. 그 다음에 저희 좀 전에 얼마 넣었죠? 550 넣었죠? 그러면 650 나오죠? 그 밑에 칸에다 치세요. 그리고 다 쳤으면 마지막에 꼭 뭐 해주시라고요? 네,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거 꼭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3번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왜냐면 3번 유형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1%로 설정하시오. 이게 많이 나오지. 지금 문제처럼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문제 5번은 무조건 원천징수입니다. 그리고 요거 꼭 보고 나오셔야 돼요. 시험 때. 자동결산 등기 완료. 그리고 시험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째 될런지. 왜냐면 또 내가 잘하는 것만 다 나와서 실제 붙으신 분도 있으니까. 한 번도 70점 못 넘었는데 시험장 가서 딱 한 번 넘었어요. 있어요. 실제. 네. 저보고 찾아달라 그러면 찾아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자기 붙었다고. 네. 근데 붙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3일 전에 본거에서 다 나왔대요. 이론이 15개가 자기가 본거에서 다 나왔대요. 근데 다 봤다 그래서 다 맞추는 건 아니죠. 그리고 11개인가 맞았대요. 이론. 그러니까 그런 운이 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아무도 몰라요. 어째 될런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전월 미환급세액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전월 미환급세액은 저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여기 급여 자료 입력으로 먼저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보시면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입력하여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 항목은 불호 체크.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의석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환급 신청 안 한다. 일단은 여기로 오십시오. 항상 급여 자료의 꽃은 수당 공제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급 여 상여 없죠? 부. 그 다음에 직책도 없죠? 부. 월차 없대요? 부. 그 다음에 식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식사 별도 제공. 별도로 제공하면 비과세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부로 돌리세요. 부로 돌리고 밑에다가 과세 뭐요? 식대. 이렇게 직접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틀렸으면 고치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그거 잘 기억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뭐 오늘 틀렸다 그래서 뭐 시험에 떨어지고 붙고 아직 멀었잖아요. 시험 본 것도 아니니까.
혹시 틀렸어? 그러면 그런 건 체크해 놨다가 한 번씩 꼭 더 보세요. 참고하시고 다음 거 보시면 다음에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비정기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사용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실제 발생된 교통비 지급.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비과세죠. 요거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여기까지 됐고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여로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야 되죠? 교육 보조금. 그리고 모를 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비과세 잡고 교육 보조금 치고 그 다음에 F2 교육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시 뭘로 바꿔요? 과세로. 그리고 입력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거 위로 올려서 맞추면 돼요. 여기에 있는 식대를 요거 누르면 위아래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추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몇 월이에요 이거? 5월. 그리고 며칠이요? 31일. 그 다음에 정의성님 가셔서 190에 10만원에 30에 20에 10. 그 다음에 99 건강,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이에요? 5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5 치시고 그냥 엔터 쭉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월 미완급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전월 미완급세가 얼마였죠? 23만원. 여기 밑에요 밑에. 그래서 5월 치고 쭉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 밑에다가 얼마 치면 된다고요? 23만 원. 이렇게 하면은 끝. 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요거 넣는 게. 그리고 아까 보면은 환급 신청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 안 넣으면 돼요. 환급 신청한다 그러면 넣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환급 신청한다라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그 다음에 F2 아니다 102번 있을 때는 그래서 김영식. 그 다음에 거기 현금무지는 안 넣으셔도 돼요. 요거는 다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로 오세요. 소득명세.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그래서 위에다가 아이고 얘래. 저기요 컴퓨터님. 진성상사. 그 다음에 405 어디였어? 8165 449. 그 다음에 2000 그냥 요 날짜로 할게요. 여기 위에 2023년으로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급여는 1200.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오셔서 연금 어디 갔어? 일단은 건강보험료부터 건강보험이 411600.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47400. 고용이 9600. 연금이 540.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여기 밑에다가는 10만원 넣는 거예요. 10만원에 만원. 왜 그러냐면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거기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이세요? 기납부세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이에요. 내가 20만원 냈는데 계산해 봤더니 10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돌려받은 거예요? 10만원. 그러면 현재 국가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죠? 10만원이죠. 그래서 10만원. 결정세액으로 그냥 그렇죠. 결정세액으로 넣는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이제 종전근무지는 다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X예요. 저축성. 그래서 여기 오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오셔서 아무 말 없으면 본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혼자 살죠. 그래서 다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장성 보험에다가 160 끝. 그 다음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600 그러면 교육비도 끝. 그 다음에 의료비, 질병치료비 되고요. 시력보정료는 50만원까지 돼요.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안 되고 건강증진 안 됩니다. 한약이어도 건강증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의료비 가셔서 F2 본인, 국세청장, 그 다음에 금액은 150.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안경원. 그래서 안경원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은 없죠? 그래서 5번에 뭐요? 기타 영수증.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요? 50. 60 넣으시면 틀려요. 왜냐면 미용 목적 성형수술하고는 5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인데 거기는 지금 안경원에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경원에서 갖고 왔으면은 여기 1, 2, 3, 4에 없으니까 5번으로 하시면 돼요. 기타 영수증.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오셔서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850. 그 다음에 직불에 얼마요? 356. 현금 영수증이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월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김서민. 그 다음에 771031 102859. 그 다음에 다세대,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 그 다음에 50제곱미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번지 1동 202호. 그 다음에 2023년으로 할게요.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매달 30이니까 1년이면 얼마죠? 360.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장난 칠지 모르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가끔씩 3월 달부터 시작했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300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무조건 1월 1일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가셔서 개인연금저축, 그 다음에 하나은행, 그 다음에 243 61 아이고 610-750-7208. 그 다음에 납입금액은 120. 끝. 그러니까 입력하시다 보면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체크해놨다가 조금씩 더 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드렸던 거 있죠? 짜투리 시간에 푼다라고 드렸던 거 그거 피시면 돼요. 쉬었다가 5시 10분에
시간 되는 데까지 풀어볼 겁니다.